모두의 따뜻한 모따TV. 모따TV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따TV 아따입니다. 소개해드릴 책 이름은 나를 살리는 피, 늙게 하는 피, 위험한 피. 다카하시 히로노니 지음, 윤혜리 몽김, 전나무숲 출판사입니다. 맑고 건강한 혈액이 건강의 핵심입니다. 혈액의 건강은 활기찬 삶을 누리기 위한 조건이고, 혈액을 맑아지면 고통스럽거나 불쾌한 증상이 줄어들고, 내일을 향한 의욕도 샘솟게 됩니다. 생혈액 관찰은 질병을 진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신체 상태와 체질을 파악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체를 만들기 위한 지표와 같은 것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생혈액 관찰의 세계, 몸의 상태를 알려주는 혈액, 위험한 피가 만든 심각한 질병과 치유 사례를 보겠습니다. 1장 생혈액 관찰의 세계. 혈액이 효과적으로 빠르게 알려주는 몸의 상태가 있는데요. 이것은 혈액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관찰하는 생혈액 관찰을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혈액 상태가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증상의 원인을 아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분석과 관찰의 미묘하지만 큰 차이. 강물을 기계에 걸러서 여러 가지 화학물질로 측정감을 보고 그 강이 어떤 상태인지 결론 내리는 게 분석이라면, 강물에서 헤엄치는 고기를 지켜보고 그 모습과 움직임이 강이 어떤 상태에 있나 미루어 생각하는 것을 관찰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혈액을 보고 신체 상태를 아는 게 동물의 생태를 보고 자연환경 상태를 아는 것과 비슷하니까 분석이 아니라 관찰이라는 용어가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혈액의 변화를 통해 신체 이상을 알아채고 곧바로 대응하면 발병 전에 건강을 회복할 수 있지만, 이를 간과하면 나중에 심각한 질병이 될 수 있다라는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장 몸의 상태를 알려주는 혈액. 혈액 관찰을 위한 기본 지식 쌓기. 적혈구에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합니다. 적혈구 속에 철을 함유한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헤모글로빈은 붉은 혈색소이고 산소와 결합해서 온몸 조직에 산소가 운반됩니다. 철분이 부족해서 빈혈이 일어나는 사람은 이 적혈구 자체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 아니라 헤모글로빈이 제대로 생성하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습니다. 혈장 속에 녹아서 운반되는 산소 양이 매우 적어 적혈구가 활동하지 않으면 산소가 온몸의 세포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적혈구는 원반 모양입니다. 오목한 원반 모양으로 산소를 받아들이거나 전달하는데 유리합니다. 세 번째, 적혈구는 핵이 없습니다. 핵이 없다는 건 적혈구가 자체적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는 걸 뜻합니다. 그 덕에 약 20초 동안 한 번꼴로 온몸을 순환하는 가혹한 조건에서도 적혈구 수명은 약 120일이나 됩니다. 3개월이죠. 그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적혈구는 무려 50만 번이나 온몸 조직의 세포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적혈구는 음이온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적혈구 주위에 음이온이 하전층이 존재해 서로 적혈구끼리 밀어내서 달라붙지 않게 하고, 이로 인해 혈액 속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 심리적인 마음의 거리도 중요하죠. 적당히 밀착되지 않고 소원하지 않고 관계가 중요한 심리적 거리가 있듯이 적혈구도 그러네요. 백혈구의 구성. 적혈구보다 훨씬 크고 아메바처럼 모양을 바꾸고 돌아다니는 것이 과립구와 단핵구입니다. 과립구는 단핵구처럼 병원체나 노폐물을 포식하는 역할을 맡은 호중구, 알레르기와 깊은 호상구, 또 호형 기구가 있습니다. 과립구나 단핵구보다 작고 핵이 타원형이며 그다지 움직이지 않는 백혈구가 림프구입니다. 림프구는 면역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세포입니다. 지혈과 관련된 혈소판. 혈소판은 적혈구에서 10개에서 20개당 1개 정도의 비율로
작은 빵부스러기 같은 모양의 세포입니다. 지혈작용이 주된 기능을 합니다. 혈소판 수가 감소하면 출혈이 멎지 않게 됩니다. 생활 습관과 혈액 상태. 건강한 세포 사진은 둥근 모양의 세포가 많아서 일그러지지 않고 겹친 곳도 없고 자유롭고 평온하게 보이고 힘차 보이고 탄성도 풍부해서 부딪히거나 하더라도 변형이 되지 않고 혈장 속에 부유물도 없고 깨끗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혈액은요, 맥없이 일그러져 있거나 서로 겹치거나 기운이 없어 보이고 움직임도 시원찮고 과립 형태를 띠는 경우도 있고 부유물이 둥둥 뜨기도 하고 형태가 여러 가지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노화와 질병을 재촉하는 혈액의 오염. 혈액 상태는 성별이나 연령보다 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혈액은 온몸을 빈틈없이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생명에 꼭 필요한 소중한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합니다. 또 작은 바늘로 손가락 끝만 살짝 찔러도 흔히 볼 수 있지만 내 생명의 원천이자 활력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혈액을 깨끗하게 지켜서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위험한 상태일 때 혈액을 보시면 정상 크기보다 작고 반지 모양을 한 적혈구도 있고 톱니 모양을 한 변형된 적혈구 모양도 있고 바늘이나 돌기 모양을 한 적혈구도 있습니다. 적혈구 변형이 자주 나타나는 현상은 적혈구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제각각입니다. 이유는 미네랄이나 비타민, 특히 비타민 B군이나 엽산이 부족할 때 일어납니다. 결핍성 빈혈이나 지중해 빈혈 같은 특수한 헤모글로빈 이상증 환자는 정상 크기보다 작고 얇은 적혈구가 두드러지고 때때로 반지 모양의 적혈구가 출현합니다. 과도한 음주, 간 기능 저하 상태에서도 유사하고 적혈구 표면에 혹이나 가시, 바늘 모양 돌기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체내 독소의 배출이나 정화가 원활하지 않을 때 많이 보입니다. 원인으로 위, 장이 약해서 대변이 원활하지 않거나 수분 섭취가 부족해서 소변량이 적거나 운동 부족으로 땀을 잘 흘리지 않을 때 이럴 때 그렇습니다. 강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적혈구는 둥근 모양을 잃고 톱니 모양으로 변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혈구의 위험한 변형.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적혈구 내에 절개나 봉입체, 이것은 바이러스 감염 세포로 세포 질이나 핵 속에 있는 바이러스 입자가 보이는 변형입니다. 이런 변형은 체력이 심하게 저하될 때 나타납니다. 이런 변화가 현저하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경우 추가적으로 정확하고 상세한 진단을 받는 게 좋습니다. 암 환자의 적혈구는 매우 강한 변형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령 암이 발견돼도 체내 환경이 개선되고 혈액 상태가 호전되면 더 이상 암은 진행을 멈추고 전신 상태로 차츰 회복됩니다. 따라서 치료와 병행에서 적극적으로 체질 개선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적혈구의 연전 현상과 그 원인. 서로 겹쳐서 연결된 상태가 마치 동전을 여러 개 쌓인 상태로 보여서 연전이라 부릅니다. 체내 환경 변화에 의해 누구나 일어날 수 있고 주된 요인은 탈수와 양이온의 증가입니다. 혈액 속 양이온이 늘어나면 적혈구가 달라붙기가 쉬워집니다. 컴퓨터 등의 사무화기기 부분에 밀폐된 공간에 비가 오는 날씨 등에 양이온이 늘어나는데 날씨가 궂을 때 어깨 결림이나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양이온이 혈액 속에 들어오는 경우는 특히 단백질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혈액이 걸쭉한 상태에서 적혈구의 연전 현상과 혈액 속의 부유물을 비롯한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유령처럼 사라지는 적혈구의 용혈 현상. 적혈구가 급하게 팽창해서 마치 유령처럼 사라져 보이지 않는 현상인데 영양의 균형이 깨진 상태에 잘 일어납니다. 특히 당질의 과잉 섭취와 관계가 깊습니다. 비만한 사람, 당뇨병 환자, 특히 평소에 탄수화물을 자주 섭취해서 과잉인 사람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혈액 속에 떠다니는 탁하고 오염된 부유 물질들이 있는 경우 혈액은 무균 상태가 아닙니다. 혈액은 액체 성분으로 혈장 속에 당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전해질 등의 영양소도 있고 응고인자도 있고 면역 글로불린 등이 존재합니다.
혈액은 지저분한 이물질도 존재해서 마음대로 헤엄쳐 나가고 박테리아 모양의 부유물도 있습니다. 부유물이 많으면 당연히 모세혈관 흐름이 나빠질 수밖에 없고 세균이 증식하니까 건강할 수가 없죠. 부유물이 많은 사람은 식생활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최대한 신체 배설과 정화력을 높이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부유물이 많을수록 신체 여러 곳에 불쾌한 증상을 호소합니다. 체내 정화력의 정도를 알려주는 플라크. 혈액 속에 존재하는 부정형인 부유물인데 플라크 대부분은 떨어져 나간 혈관벽의 조각, 완전하게 분해되지 않은 영양물질로 추정됩니다. 다르 침착이나 착색 첨가물에 의한 선명한 색을 가진 것 등 다양한 형태의 플라크가 관찰됩니다. 플라크가 두드러지면 체내 분해력과 정화력이 저하된 것으로 과식을 삼가하고 가공식품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충분한 양의 물을 많이 마시고 식이효소가 풍부한 신선한 식품을 익히지 않은 생야채들, 과일들을 먹어야 합니다. 통풍과 요산의 결정. 요산 결정은 매우 예리한 유리 조각과 같은 결정체인데요. 혈액 속에서도 똑같이 형상으로 존재합니다. 요산 결정 덩어리가 발의 관절 등에 침착해서 생체 반응에 의한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바람만 닿아도 아프다는 통풍인데요. 요산 결정이 두드러지면 다음과 같은 원인이 의심됩니다. 혈청 안에 요산치가 높은지, 혈액이 산성화가 진행된 건 아닌지, 따라서 칼슘이 부족한 건 아닌지, 또 수분 섭취량이 부족하여 요산이 소변으로 충분히 배설되지 않는지, 혈액이 차가워지니까 이런 혈액이 차가워지는 환경 안에서 혈장 속에 녹은 요산이 결정화되기 쉽습니다. 따뜻한 물에 녹은 소금이 물에 식으면서 결정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통풍의 염증은 주로 엄지, 발가락, 관절에 생기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과식과 입자상의 부유물. 작은 먼지가 춤추듯이 요리조리 움직이는 알갱이 모양의 부유물은 기름지고 걸쭉한 국물처럼 지방이 농후한 음식을 먹은 직후 누구나 혈액에 이런 부유물이 나타나나 몇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공복 시에도 이런 현상이 관찰되는 사람은 평소에 외식이 작거나 과식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서 내장이 지치고 약해지고 초음파 검사를 하면 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땐 과식을 삼가하고 지방이 많은 음식을 줄여야 하고 충분한 물과 싱싱한 채소를 듬뿍 섭취해야 합니다. 적혈구를 괴롭히는 조상 부유물, 마치 바닷말이 지저분하게 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부유물이 적혈구 흐름을 방해해서 변형되고 옴짝달싹 못하게 괴롭게 합니다. 이럴 때는 여기저기 가렵고 비염도 심하고 혈액에 두드러지게 됩니다. 신체 배설과 정화력이 저하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거미줄과 같은 섬유상 부유물. 거미줄이 쳐져 있는 듯이 보이는데 적혈구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감기 등 열이 날 때 여러 종류의 약제를 복용 중인 사람이나 간 기능이 약해진 사람에게 잘 나타납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상황이나 형상으로 판단할 때 석출된 응고인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와 곰팡 이상 부유물. 가공식품 위주 식사나 체력이 떨어진 사람에게 주로 발견되는데 가려움, 습진이 생기기 쉽고 무좀, 치조롱루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질의 과다 섭취와 포상 부유물. 혈장 속에 거품처럼 존재하는 이물질로 효모 양진균처럼 보이나 정확하진 않습니다. 당질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사람에게 주로 나타나는데 사람의 혈액을 보며 다른 부유물이나 플라크 등도 함께 관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액의 정화력이 저하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폐혈증과 박테리아 유주체. 곤충 일종인 물뱀이처럼
혈액 속을 제 맘대로 헤엄쳐 다니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혈액을 관찰하기 전날에 날 생선이나 육류를 먹을 때 주로 발견됩니다. 유주체의 크기와 형상은 박테리아, 강균과 매우 닮았는데 혈액 속 평소 완전한 무균 상태가 아닌 세균 발육이나 증식을 억제하는 정균 상태로 면역력이 떨어지면 세균이 혈액 속에 증식해서 자칫하면 폐혈증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3장 위험한 피가 만든 심각한 질병과 치유 사례. 위험한 혈액 상태의 개선과 질병의 회복, 탁하고 걸쭉한 혈액이 부른 마비 증상, 손끝과 끝에 자주 마비가 오는 환자의 경우 평소 육류 요리 같은 고단백, 고지방 식사를 즐긴다고 합니다. 이 경우 연전 형상과 입자상 부유물이 가득하고 이는 과잉 섭취한 지방이 충분히 분해되거나 정화되지 않은 게 원인입니다. 따라서 혈액 속 불순물을 정화하는 게 가장 먼저 할 일이고 물과 효소 보조제를 섭취한 후 30분 후 다시 혈액 검사를 했더니 적혈구의 모양이 정상 상태로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밀폐된 실내 장시간의 컴퓨터 작업을 하는 환자의 경우 매일 두통, 손끝 마비가 관찰되지 않은 강한 연전 현상이 보이고 이 경우 주로 양이온이 적혈구 연전 현상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음이온 환경으로 바꿔줘야 되고 휴식과 1시간 정도 쉰 후에 혈액을 관찰하니까 연전 상태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주거 환경, 식생활 개선이 필요합니다. 고칼로리, 고단백질 식사로 인해서 이미 고지혈증에 지방간이 된 상태의 환자를 살폈더니 종일 컴퓨터에 앉아 일만 하고 커피만 마시고 물은 거의 안 마시고 검사했더니 가득 부유물이 퍼져 있고 적혈구의 연전 현상도 뚜렷했습니다. 이 또한 물과 효소 보조제, 다르게 말하면 비타민과 미네랄을 많이 성분을 섭취해야 하며 음이온 환경으로 만들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식생활 개선이 필요합니다. 곰팡 이상 부유물이 가득한 어린이의 혈액과 두드러기. 혈액에 곰팡 이상 부유물과 플라크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평소 편식이 심하고 과자를 좋아하고 채소는 거의 안 먹고 가려움에 시달리고 혈액은 오염되고 물은 거의 안 마시고 운동도 안 하고 욕조에 천천히 몸을 담그는 일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혈액이 오염되면 몸은 약해집니다. 땀, 호흡 같은 일반적인 배경 경로로 오염물을 몸 밖으로 내보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습진, 두드러기를 배설의 관점에서 치유의 단서를 찾아야 합니다. 고질적인 두통의 끊임없는 반복, 습관적 두통으로 고생하는 환자, 편두통이 많아 약을 처방하지만 원인이 발견 안 되고 약은 일시적인 완화는 하는데 근본적으로 제거를 못해서 재발이 쉽고 악순환을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혈액의 적혈구 연전 현상이 관찰되는 경우가 많고 혈액을 맑은 상태로 되돌려 보니 두통이나 어깨 결림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생활 습관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적혈구의 연전 현상과 뇌경색. 뇌경색은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 뇌세포에 산소나 영양을 운반할 수 없게 돼서 뇌세포가 괴사하는 무서운 질환이죠. 굵은 혈관이 막히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고 마비나 언어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깁니다. 최근 문제가 된 것은 몇 번이고 거듭되는 미소경색으로 가는 혈관이 경색이 일어나서 일시적인 손끝마비나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언어장애 증상이 많습니다. 여기저기 뇌에 여러 차례 경색이 되풀이되면 치매도 오기 쉽습니다. 경색의 위험인자는 고콜레스테롤 혈증에 기인하는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장애로 알려져 있지만 혈관뿐만 아니라 그 속에 흐르는 혈액 상태도 중요 인자로 작용합니다. 경화나 딱딱해진 혈관 속을 걸쭉한 혈액이 흐르면 경색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뇌경색은 특별한 증상이 없이 갑자기 어지럼증, 휘청거림을 자각하는 등 전조 증상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검사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진단되기도 합니다. 이런 혈액은 예외 없이 적혈구 연전 현상이 나타납니다. 식사는 육식에서 채식 중심으로 바꾸고 생활 습관도 개선이 필요하고 혈액을 관찰하면 적혈구의 연전 현상이 보이지 않고 증상도 개선된다고 합니다.
맥없이 변형된 적혈구와 어지럼증. 어지럼증은 뇌종양이나 뇌혈관 장애와 같은 심각한 질병에 기인한 경우가 있어서 정확한 검사를 받고 그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사람은 대부분 적혈구의 연전 현상이나 플라크 등의 혈액의 흐름이 나쁜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때로 적혈구가 맥없이 변형된 경우가 있는데 피곤하거나 이럴 때도 어지럼증이 일어나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생각보다 큰 관련이 있는 혈액과 다이어트, 그리고 운동, 영양소의 결핍으로 비실비실한 혈액이 되고요. 미네랄이나 비타민처럼 혈액을 만드는데 중요한 영양소가 결핍되면 맥없이 비실비실 되는 혈액이 된다고 합니다. 체력은 떨어지고 쉽게 피로하고 근육량도 줄고 대사는 저하되고 살은 쉽게 찌는 체질로 되고 요요 현상이 쉽게 오고 뼈는 약해지고 요통에 시달리고 피부 탄력도 잃어버리고 겉늙어 보일 수 있습니다. 무모한 다이어트는 건강과 미용의 적입니다. 이상적인 다이어트는 하루 3끼를 꼭 챙겨 먹되 당질을 줄이고 대사를 높이는 식품을 충분히 먹는 것입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 칼로리 제한도 필요하고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 또 천천히 당질이 흡수되는 껍질째 먹는 좋은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단백질 보충 음료와 혈액. 시판되는 합성 단백질 음료의 문제점은 적혈구 연전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단백질 분해 요소를 풍부하게 함유한 식품은 무, 참마, 파인애플 등과 함께 단백질 음식을 먹으면 분해를 돕는다고 합니다. 단백질 음료를 꼭 섭취해야 하는 경우라면 단백질 분해 요소와 함께 물을 먹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이미지를 가진 운동선수의 혈액은 어떨까요? 신체 손상이나 정신적으로 강한 스트레스를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내 몸을 돌보지 않으면 오히려 운동선수가 생명을 오래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혈액 오염을 분해하고 정화해줄 효소가 풍부한 식품을 많이 먹고 영양을 충분히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네랄과 비타민 부족은 활력을 바닥나게 할 수 있고 근육 유지를 위해 아무래도 육류를 많이 먹는데 내장까지는 단련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통 사람과 똑같은데 육류를 많이 먹어야 한다면 그만큼 효소를 함유한 식품도 많이 드셔야 합니다. 충분한 양의 물, 비타민, 미네랄 섭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스트레스와 혈액.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도파민, 세로토닌과 같은 뉴로트랜스미터가 다량으로 소비돼서 쉽게 부족해집니다. 뉴로트랜스미터란 신경과 신경의 간극에 정보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도파민이 부족하면 의욕이 떨어지고 세로토닌 행복 전달 호르몬이죠.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이나 불면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충분하면 쉽게 행복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회복 탄력성도 좋아지죠. 이러한 도파민, 세로토닌 등의 신경 전달 물질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에 흡수한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지고 일광욕이나 심호흡, 요가,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하며 분비가 왕성해집니다. 자연식품을 균형 있게 먹고 운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스테로이드제의 악순환을 부르는 아토피.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면 약을 끊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되풀이해서 신체 저항력을 떨어뜨리고 피부가 거무스름하게 착색되고 사태는 점점 더 악화됩니다. 적혈구가 걸쭉한 타원형으로 변형되어 있어 맥없이 찌그러져 있고 식생활이 불규칙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쌓이면 더 악화됩니다. 식사, 수면,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일은 중요하고요. 가열된 식품이나 가공식품에는 식이요소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식이요소가 부족하면 그만큼 체내 요소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사는 나빠지고 내장이 피로해지고 혈액도 오염됩니다. 스트레스에 견디는 힘을 키우고 신선한 제철 식품을 먹는 것, 미네랄과 비타민,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섭취하는 것, 햇빛을 쏘이는 것, 운동, 심호흡, 요가, 명상 같은 세로토닌 분비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 배설, 정화력을 높이기 위해서 장 관리와 충분한 수분 섭취와 반신욕은 필요합니다. 혈액이 알려주는 암 대처법. 자신의 몸에 암이 생긴 걸 안다면 빨리 암이 사라지기만을 바랄 것입니다. 암을 제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무력감과 절망감에 짓눌려서 마음의 여유를 찾기는 어렵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암 상태가 과거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왜 내가 생겼을까?
암이 생활 습관이 빚어낸 결과물이자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암시하는 지표와 같습니다. 암에 끌려갈 것인지 아니면 암을 누리고 다스리게 될 것인지 이것은 혈액이 알려줍니다. 암 환자의 생혈액을 관찰했더니 적혈구가 마치 벌레 먹듯이 깊은 절개와 봉입체가 있는 위험한 변형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치료와 함께 면역력을 높여야 합니다. 혈액을 건강하게 만드는 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을 듬뿍 섭취해야 하고 특히 마늘 같은 또 비타민 B군 음식들이 많은 음식을 먹는 것,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암을 제어하는 효능이 있으므로 매일 먹는 것이 좋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게 좋고 근력을 저하하지 않고 근력 저하 역시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이 유연해지게끔 하고 강도를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고 체력 소모하는 집안일을 무리하면 안 되고 소화가 잘 되는 자연식품 위주로 조금씩 먹고 가공식품이나 지방이 많은 음식은 피하며 효소가 풍부한 식품을 많이 먹고 마늘 등 건강한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을 조언합니다. 생명력을 키워서 암을 억제한다. 암에 따라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가 효과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암이 기관이나 혈관 압박 등 매우 위험한 상태에서는 신속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급성 백혈병이나 악성 림프종 같은 혈액암은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치료가 지연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화학요법으로 완치되는 경우가 많아 원칙적으로 전문의가 지시한 대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난소암처럼 이미 암이 진행된 상태에서도 항암제로 암을 축소시킨 후 절제 기술을 통해 가능한 암도 있습니다. 항암제는 치료 효과가 비교적 높을 수 있는 암에 대해 역시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췌장암이나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가 반드시 효과적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류의 암도 있는데요. 암이 생겼다고 꼭 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암이 발견된 것을 현재 자신의 생명력이 약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고로 받아들이고 그때까지의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다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암과 공존하며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하다면 설령 수술 등으로 암을 제거했다 하더라도 결국 재발이나 다른 질병으로 또다시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리는 피를 샘솟게 하는 방법. 혈액을 맑게 하는 약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약으로는 아스피린으로 대표되는 항혈소판제나 와피린 같은 혈전 용해제가 있는데요. 이 약제들이 혈액을 맑게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혈액이 쉽게 굳지 않는 것과 혈액이 잘 흐르는 것으로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생활 습관이 중요한데 여기서 물과 효소와 음이온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맑은 혈액을 위해서 하루 2리터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물량이 부족하면 적혈구가 응집해서 미소 혈액순환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또한 혈액 속에 불순물을 용해하는 힘이 약해져 오줌과 땀의 양이 줄어들고 노폐물이 충분히 배설되지 못합니다. 신부전증이나 신부전증 등 물을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름철에는 2리터, 겨울철은 1리터 정도의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물 대신 차, 커피, 맥주를 대신하는 사람은 이뇨작용이 있어서 마신 양에 비해 혈액 흐름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물을 마시는 게 제일 좋고 녹차의 카테킨 등은 건강에 이로운 성분으로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신체 저항력을 높이는 식이요소를 섭취하자. 식이요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음식물의 소화가 잘 되고 숙변이 쉽게 쌓이지 않아 체형도 좋아집니다. 또 혈액 속에 불필요한 단백질이나 지방분이 분해돼서 혈액 흐름이 원활해지므로 신진대사율이 높아지고 살도 잘 찌지 않게 되고 저항력이 강한 체질로 바뀝니다. 냉증, 두통, 어깨결림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뇨병의 혈당이 잘 조절되거나 아토피나 두드러기 등 개선된 사례도 많습니다. 효소 보조제의 경우는 제품마다 원료나 제조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섭취하시기 전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단백질이나 지방분의 분해력이 뛰어난 제품을 권합니다. 튼튼한 혈액, 강인한 정신을 위해서는 천연 소금도 필요합니다. 땀이 흠뻑 흘리면 물과 함께 소금도 섭취하고 소금 양은 혀가 가르쳐 주는데요. 전혀 짜다는 느낌이 없다면 소금이 필요한 때고 짜다고 느끼면 과잉 섭취한 것이라고 하네요.
적혈구의 연전 현상을 없애기 위해 음이온 환경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음이온 환경은 몸 상태가 좋아지므로 노화나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은 되도록 밖에 나가서 산림욕을 하는 기회를 늘려야 합니다. 실내에서 전자파에 노출되지 않게 주의해야 하며 머리맡에 휴대전화를 놓아두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자칫 수면 중에 적혈구가 연전을 형성하면 아침에 일어날 때 두통, 어지럼증, 어깨 결림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적으로 음이온 환경을 만드는 방법은 공기청정기를 통해서 공기를 정화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3개월이 적혈구가 재생되는 시간이죠. 그 3개월 동안 여러분들도 함께 몸을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서 깨끗한 적혈구를 만드시고 건강한 몸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따였습니다.